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림에 따라 내가 받지 못하는 월세, 그리고 공실 상태에서 내가 내야 하는 관리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저희 러펌이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임대인, 건물주 분들이 유튜브에 임대인을 위한 영상이 없다, 임대인들이 미리 알아야 할 내용을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도 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잘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치시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름을 치시면 최신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항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요. 찾아서 꼭 법령 전체를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요. 계약 만료 통지를 했을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려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위 기간을 놓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전대하거나 임대인이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일정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면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일정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갱신 청구권, 대항력, 권리금, 3기 이상 차임 연체 규정은 여전히 임차인들이 적용을 받기는 하는데요. 차임 증액 청구나 우선 변제권 등 그 이외의 다른 규정들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들이 10년간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기간이 지날수록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차임을 시세대로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있으면 미리 통지해 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를 깨끗이 사용하고 월세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내다가 종료 후에 원상회복을 깔끔하게 하고 나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차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업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임차인이 아닌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부동산을 사용한다거나 월세가 애매하게 밀린다거나 원상회복도 안 하고 나가거나 어느 순간 임차인이 야반도주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대응하기도 번거롭고 결국 임차인을 명도하려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 소송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드는 것도 드는 것이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림에 따라 내가 받지 못하는 월세, 그리고 공실 상태에서 내가 내야 하는 관리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 소송 전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결정문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소전 화해 제도입니다. 제소전 화해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촬영해 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소전 화해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제 발생 시 퇴거한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정문을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 조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임차인이 만약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별도로 처분금지 가처분,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명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임차인들이 원상회복을 안 하고 나가거나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임대인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상회복이 안 됐다 라고 하면서
먼지 하나 없을 정도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원상회복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대로 원상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주택이나 상가의 내부 사진을 꼼꼼히 모든 부분을 찍어 두시는 것이 좋고 동영상도 꼭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못을 잔뜩 치고 애매한 하자도 잔뜩 만들어 놓고 원래부터 있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전 임차인이 한 겁니다. 라고 발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발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무단으로 전대를 하거나 원상회복을 안 하는 경우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계속 연체하는 경우 결국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소송하게 되면 최소한 몇 달 이상 걸리게 돼요. 그 말은 몇 달 동안 월세가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관리비까지 내가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월세가 연체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몇 달간 월세를 더 못 받게 되면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가 되고 임차인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넉넉하게 있다면 소송할 때까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계속 보증금에서 공제해 나가면 되지만 남은 보증금이 별로 없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가 연체돼서 소송까지 당하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은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보증금 액수가 너무 적으면 월세가 연체되거나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지 않고 야반도주해버리면 매우 곤란해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내지 않고 있는 월세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손해를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좀 더 받는 것이 당장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임차인만 들어오면 좋은데 임차인이 좋은 임차인이라고 무슨 국가에서 지정돼서 오는 것도 아니고 좋았다가도 한순간에 악질 임차인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보증금을 최소 월세 1년 이상의 액수로 책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필수 법률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특약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